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사진 한 끗 차이 인스타그램에서 109만 뷰가 나온 요거 비 오는 날 물장구 치는 이 사진을 저처럼 여러분도 아이들과 함께 똑같이 찍어볼 수 있게 사진 찍는 방법부터 과정, 비하인드까지 다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이를 엄청난 사진 기술로 막 찍는 게 아니라 사진을 찍는 과정을 놀이처럼 만드는 거거든요. 아이가 막 우리 아이 협조해주지 않아서 막 사진 찍기 힘들어요 막 이랬던 엄마들, 어떤 아이도 이 사진 똑같이 찍을 수 있어요. 제가 했던 방법만 따라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사진 한 끗 차이입니다. 오늘도 육아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 어린이집 유치원 아무 이유 없이 잘 갔나요? 맨날 막 가기 싫다고 말하고 막 그러면 잘 가주는 것만으로도 참 고맙잖아요, 그죠? 우리도 잠깐 한숨 돌리면서 커피도 이렇게 한잔 하면서 편안하게 저랑 얘기를 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이 사진은 비 오는 날 그냥 나가서 뚝딱 1초 만에 찍은 사진은 아니에요. 우여곡절이 참 많았던 사진입니다. 제가 어느 날 아이를 재우고 침대 위에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하다가 어떤 아이가 이 사진처럼 노란 우비를 입고 장화 신고 물장구 치는 이 사진을 봤어요. 어떤 사진 작가의 사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젠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 사진을 보자마자 나도 이 사진 찍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고 또 보기 시작했어요. 이 사진 찍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엄마인 제가 찍고 싶은 사진이 이렇게 생겼는데 현실은요, 제 딸은 사진 찍는 거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였어요. 사진을 찍으려고 막 다가가면 카메라로 막 돌진하거나 멀리 도망가 버려가지고 막 예쁜 사진 찍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 사진도 너무 찍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찍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선 사진을 찍기 위해서 아이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당시에 아이가 택배 상자 열어보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상자 안에서 이렇게 기대하지 않는 물건이 탁 나오는 이런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필요한 노란색 우비, 장화, 우산 이런 거 주문을 했어요. 우비랑 장화는 최대한 막 쨍한 노란색으로 맞추고 우산은 투명한 걸로 골랐거든요. 그래야 사진을 찍을 때 이제 아이 얼굴이 어둡지 않게 나오고 평소에 사용할 때도 아이가 밖에 잘 보여서 좀 안전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물건을 주문한 그날 저 잠 잘 못 잤어요, 설레어 가지고. 너무 웃기죠? 근데 더 웃긴 건 다음 날부터 제가 핸드폰을 계속 확인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거 택배 언제 오나.' 복도에서 막 소리만 나도 막 나가 보고 아이가 노는 시간이 오면 좋겠다고 막 계속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이틀 뒤에 도착을 했고 알림을 보자마자 제가 딸 불러 가지고 "택배 왔다." 하고 막 상자를 가져가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딸 이름이 베키인데 '베키 이름이 있네. 베키 건가 봐.' 하면서 막 택배를 뜯어보게 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의 텐션을 막 끌어올리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택배를 뜯는 순간을 막 더 크고 즐겁게 막 여기더라고. 막 그 엄마만의 개인기 있죠? 그거 꺼냈어요. 엄마는 다 아실 거예요. 아이의 집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만든 막 과장된 몸짓과 목소리 막 이런 거. "우와 이거 몇 개 거야? 엄마 거도 있어? 아니네. 100개 것만 있네. 100개 너무 좋겠다. 엄마도 입어보고 싶은데. 그 100개 거 너무 예쁜데 엄마 입어봐도 돼?" 그러면 인제 "안 돼. 내 거야!" 막 하잖아요. 그럼 그때 인제 "입어볼까? 지금 입어볼까? 해 볼까?" 막 이러면서 온갖 호들갑을 떨어주는 그거요. 그래야 아이가 이걸 좋아할 테니까. 그래서 저는 집안에서 막 우산도 쓰고 돌아다녀 보고 거울 앞에 서서 우비 입은 모습도 보게 하고 막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줬어요. 왜냐하면 아이의 기분이 한껏 고조되었을 때 우리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우비 입고 장화 신고 밖에 나가서 물장구 치면서 놀까 하고 이렇게 넌지시 제가 얘기를 했어야만 했거든요. 이게 마치 중요한 일이 아닌 것처럼 하지만 요거 재밌겠는데? 라고 딸도 생각할 수 있게요. 그러니까 제 의도가 먹혔는지 딸이 "좋아. 비 오는 날 이거 다 하고 나갈래." 라고 하더라고요. 1차 성공했죠. 그래서 이날은 요거 입고 들고 신고 조금 더 놀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슬며시 날씨 앱을 이렇게 킨 거예요. 비가 언제 오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근데 일 주일 뒤에나 비 소식이 있는 거예요. 아이 텐션 요거 있을 때 바로 이렇게 딱 찍으면 딱 좋은데 어떡하지? 그때부터 저는 비 오는 날만 맨날 기다리면서 날씨 앱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밖이 컴컴하고 비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꼭 이런 날 우리 아이들 늦잠 자지 않아요? 제 딸만 그런가요? 밖이 막 어두워서 그런지 막 제가
이렇게 막 깨 가지고 푸석푸석 거리고 너무 잘 자는 거예요. 저는 막 밖에 나가서 사진을 찍고 싶은데 나가서 이 사진 너무 찍고 싶은데 베키가 너무 잘 자 가지고 그래서 계속 기다렸어요. 베키가 일어나는 그 길목에 그 우비와 우산, 장화 모양 사람처럼 이렇게 뉘어 놓아서 기다리는 동안 나오면서 보라고. 드디어 아이가 일어나서 노란 우비를 보자마자 "엄마, 엄마 비와, 비와." 하더라고요. 2차 성공했죠. 사진 찍기 전에 이렇게 아이가 즐거울 수 있도록 만들어야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데 우선 이 부분이 해결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재빨리 이 텐션 사라지기 전에 얼른 아이에게 옷 입히고 밖에 나왔어요. 여기까지가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잘 따라오셨죠? 그럼 이제 진짜 사진을 찍으러 나가 볼게요. 밖에 이렇게 나오자마자 비가 와서 생긴 물 웅덩이에서 제가 먼저 이렇게 첨벙첨벙 하는 거 보여줬어요. "물이 이렇게 튀는 거야." 했더니 베키도 쪼르르 와서 막 따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스마트폰 켜고 어디에서 찍으면 이렇게 예쁘게 나올지 화면을 보면서 찾았어요. 이 사진은 아이가 가운데만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구도잖아요. 그래서 그 구도 맞추고 아이가 멀리 가지 않게 최대한 근처에서 찍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살던 아파트는 이렇게 메인 출입구 앞에 조금 나와서 걸어가서 코너만 돌면 놀이터였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 신이 나서 막 놀이터까지 가지 않게 말렸어야 돼요. 아시죠? 놀이터 보는 순간 사진 찍기 바로 망하니까. 그래서 막 빠르게 장소를 찾기 시작했는데 다행히 바로 아이 옆에 이렇게 작은 오솔길 쪽에 물 웅덩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 화면 이렇게 보니까 그 뒤에 배경도 좀 어두워서 노란색 아이가 들어가면 아이가 잘 보일 것 같았어요. 장소를 찾았으니까 이제는 우리 스피드죠, 스피드. 아이를 제가 원하는 곳으로 불러와야 되는데 막 이렇게 잘 놀고 있는 아이가 제 말을 들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첨벙거리는 곳을 좀 더 가까이 가서 이렇게 첨벙첨벙하는 거 보고 너무 잘한다." 막 이렇게 칭찬해 주고. 근데 여기 물웅덩이가 좀 작네. 더 큰 곳으로 하면 쪼끔 더 재밌을 텐데." 막 일부러 막 큰 소리로 말하고 막 이렇게 둘러보는 척 막 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제가 원하는 그 장소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소 가리키면서 저기 웅덩이가 더 많고 더 큰데." 하면서 이 아이 손 잡고 갔어요. 그렇게 아이는 별 의심 없이 제가 원하는 장소로 딱 자리 잡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 세 번째 성공이에요. 인제 아이가 물장구 치는 장면 앞에서 막 테스트 샷으로 몇 장 찍으면서 구도와 초점 타이밍을 맞췄어요. 이 사진은 아이의 행동이 가장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화면 중앙에 넣으면 되는 쉬운 구도고 그래서 초점은 아이 얼굴에 그리고 타이밍은 맞추기 힘드니까 연속 촬영으로 다다다다다다다다 찍어 주시면 됩니다. 사진을 찍다 보면 아이가 더 힘차게 물장구를 쳐 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때 아이에게 요렇게 주문하시면 됩니다. 혹시 두 발로 뛸 수 있어? 더 높이 할 수 있어? 물에 이렇게 팡 찰 수 있어? 거기서 엄마한테까지 물 튀게 막 할 수 있어? 이거 천천히도 할 수 있어? 두 번 할 수 있어? 빠르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신이 나서 더 열심히 막 하잖아요. 요렇게 네 번째 성공을 하고 나면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찍었다는 순간이 와요. 저도 수백 장을 그 짧은 시간에 찍었던 것 같아요. 사진을 빠르게 열어서 보다가 물장구 제일 크게 나온 그 사진 열어서 아이한테 가는 거예요. "베키야 이거 뭐 진짜 멋있지? 물장구를 이렇게 크게 했어. 우와 엄청 대단하다. 완전 멋있어." 이렇게 칭찬을 막 또 열심히 해 주는 거예요. 이날 제가 요 사진을 찍었던 요 사실이 너무 기뻐서 저는 그 기쁨을 아이와 함께 나누려고 한 행동이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사진 찍는 이 과정이 모두 놀이가 되고 마지막에는 성취감까지 느껴주게 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니까 여러분도 꼭 사진을 찍으시면서 아이에게 결과물을 보여주시는 걸 잊지 마세요. 저도 이 사진 이후부터는 사진을 찍고 꼭 아이에게 사진을 보여주는 습관이 생겼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사진을 다 찍고 나니까 저에게는 한 가지 미션이 생기더라고요. 뭐냐면 아이를 울리지 않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 사실 이 부분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눈물 엔딩만큼 막 힘든 게 없잖아요, 엄마한테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사진을 찍고 바로 카메라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아이에게 게임을 하자고 했어요. 물웅덩이에서 막 누가 더 물 많이 튀기는지 대결해 보자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몇 번 하다 보니까 아이가 완전히 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신난 거 가지고 가서 메인 현관까지 멀리 뛰기 대결을 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놀이를 계속 이어가니까 눈물 엔딩 없이 어느새 현관 비밀번호 누르고 있더라고요.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아주 즐겁게 이어졌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까지 성공을 해낸 거예요. 이 사진은 이렇게 찍었던 거예요.
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진 찍기 싫어하는 아이도, 매일 도망가는 아이도, 막 사진만 찍으려고 하면 이상한 표정 만드는 아이도 무조건 찍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건요, 아이들한테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놀이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 사진을 빠르게 찍는 포인트를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사진을 찍기 위해서 소품을 준비하세요. 이 사진은 소품이 80%를 차지할 만큼 소품이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커요. 제가 여러 색깔로 사진을 찍어본 결과 노란색 우비 옷이 제일 예쁘게 나왔어요. 두 번째, 소품을 준비하는 순간부터 아이와 함께 하세요. 아이도 엄마처럼 설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날을 나처럼 기다릴 수 있게. 세 번째, 아이와 사진 찍으러 나갈 때는 아이가 첨벙첨벙 놀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셔야 됩니다. 아이가 사진을 찍는다는 그 사실보다 논다는 느낌을 받는 게 그게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 엄마가 원하는 장소로 아이를 불러오세요. 최대한 배경이 깨끗하고 약간 어두운 곳이 좋아요. 뭔가 복잡하지 않은 곳. 제 사진처럼 뒤에 작은 잎이 가득한 그런 나무 배경에서 찍으면 아이가 예쁘게 돋보이게 나올 거예요. 다섯 번째, 사진을 찍을 때 아이한테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지 말해주세요. 물이 첨벙하고 튀기는 그 순간은 아이가 정말 크게 움직였을 때 나오거든요. 더 크게 점프해봐, 빠르게 해봐, 멀리까지 물 튀게 해봐 하는 이런 주문을 앞에서 계속 해주면 아이도 신나고 사진도 진짜 잘 나와요. 여섯 번째, 아이는 화면 중앙에 포커스는 아이 얼굴에 딱 맞춰주셔야 돼요. 연속 사진으로 사진을 다다다다다다다 찍기 전에 우리 아이가 화면 안에 다 들어가는지 얼굴에 포커스를 맞춰졌는지 꼭 확인하세요. 그럼 안 그러면 동작은 예쁜데 아이 얼굴이 막 흐리게 나와서 약간 속상해 이런 상황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일곱 번째, 사진을 찍고 꼭 아이에게 보여주세요. 사진을 보면서 아이가 방금 한 행동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물튀김을 만들었다고? 막 이런 거를 본인 눈으로 보는 순간 뿌듯함을 진짜 크게 느끼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 여덟 번째, 사진 찍기가 끝난 후에는 눈물 엔딩 만들지 마세요. 저는 이게 멀리 게임으로 눈물 엔딩 막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 방법이 먹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마다 성향이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혹시 나는 이런 방법으로 아이 집에 데려가는데요. 요런 방법이 있거든.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또 다른 엄마들한테는 아주 귀한 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서로 도와가면서 사진 남길 수 있으면 그 사실이 너무 좋잖아요. 사진 한 끗 차이 인스타그램을 아시는 분들은요, 인스타그램 사진을 보시고 이 사진을 어떻게 찍었어요? 오늘처럼 알고 싶어요 하는 사진이 있다면 여기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서 남겨주세요. 아니면 이런 부분이 궁금해요. 저는 사진 찍을 때 이런 고민이 있어요 하는 내용도 괜찮습니다. 남겨주시는 내용을 매일 확인해서요, 영상으로 들고 바로 달려오겠습니다. 또 오늘 마지막에 정리한 내용은 더보기에도 적어둘게요. 저장해 두셨다가 비 오는 날 꺼내서 보시고 꼭 따라 찍어보세요. 사진 한 끗 차이 구독해 두시고요. 아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낸 후에 늦은 아침 드시거나 혹은 점심 드실 때 우리 밥 친구로 다시 만나요. 저는 여러분만의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는 다양한 방법을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